1차 지필평가 프린트 범위에 해당하는 수업을 아무리 생각해도 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다, 얘들아. 영상을 듣고 기말 1차 지필평가 준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 페이지 지금 처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정의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이 6단원의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인트로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정의의 의미와 역할, 정의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여기 우리 줄쳐놓은 부분을 한번 그냥 그래도 조금 읽어본다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표현되더라. 라고 해서 처음 내가 이 정의 단원을 설명했을 때, 기숙사에서 뭐 소란행위를 했을 때 A한테는 퇴사, 그 다음에 B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우나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우리가 하더라. 철학자들은 또 이제 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자면, 플라톤은 국가가 지녀야 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했고, 공자는 천하의 바른 정도라고 얘기했으며, 볼테르는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그럼 정의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정의의 역할은 공정한 배분의 또 분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키는 이 조항이 뭐가 있었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헌법 제 몇 조? 23조에 보면 1항은 개인선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제2항은 무슨 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조항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교과서 지문에는 헌법 제23조가 나타나 있었더라 라고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사회제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봤으면 요게 바로 이런 것들이 법과 제도로 구현돼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우리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읽고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이것도 지금 1번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는 이번에는 여기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읽고 또 막 공부하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기도 이 페이지도 쫙 X야, X. 자, 또 자, 여기도 이 부분까지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면 되고, 고전 속의 사회라고 하는 이 파트는 우리 교과서는 아니고 천재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 한번 볼게. 플라톤의 저서 국가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대해서 나눈 대화다라고 해놓고 지금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을 쭉 보고 있는데, 이 트라시마코스가 지금 뭐라 얘기를 했냐면, 정부는 통치자의 이익을 유지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법률 위반자로 낙인 찍히고 형벌을 받습니다. 통치자들은 이것이 곧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까, 그치? 근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로는 그거 아니던데, 결국은 세상의 모든 기술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내가 그 기술을 펼쳤을 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가 자기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이롭게 하게 되고,
항해를 이끄는 선장이 항해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원래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끔 하려면 선원들의 안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치자가 만든 법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 나라를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 실현되는 정의 역시 통치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1번, 2번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는 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봤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냥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주제 2에 해당하는 실질적 기준이라고 해서 야 어떻게 나눠줄 거냐? 라고 하는 것. 분배적 정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 분배적 정의에서 업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나눠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있었었어. 한번 볼게. 이 예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김장한 후에는 김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상황은 요 파트도 천재교과서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거야. 자, 김장할 거다. 다 모여봐라. 라고 했을 때 담근 양만큼 받아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야 더 많은 몫을 받으려고 다들 성실하게 일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업적에 따라서 가져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니면은 이제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처럼 불리한 출발점에 있다면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좋지 못할 수가 있어. 또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만들 거야. 이건 건들지 마. 이 절임 배추는 내 거니까 잡지 마. 내 거야 다. 이런 식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면 더 많이 받아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김치를 담글 능력이 있을 테니까요. 라고 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자는 거군요. 라고 해서 경력이 많고 자격증,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경력이 많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김치를 잘 담근다거나 성실하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뛰어난 재주를 타고나는 것은 우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거. 선생님 맨날 운전 얘기하잖아. 선생님 운전 자격증, 면허증 있거든. 하지만 나한테 운전을 맡겨서 어딘가를 가자라고 했을 때 목숨은 보장을 받지를 못해. 우리 딸이 한 얘기야. 이것처럼 그게 무슨 어떻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불법이긴 하지만. 뭐지 이런 거? 자, 또 그 다음 거. 부양 가족 수나 각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서 분배해야 합니다.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아, 이거는 그럼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편 또 이제 반대 의견에서 보면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자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모두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자는 거군요.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목표한 만큼 김치를 담그지 못하게 될 거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한테 반드시 10포기 줄 건데 라고 하면 원래 우리의 목표는 300포기다 라고 했었을 때 300포기 내가 지금 이거를 빨리빨리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난 10개 받을 거니까 하면서 일이 늦어질 것이고 결과가 300포 결국 완성 못 시킬 수도 있고 그럼 그 내 책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러한 것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인 다른 이제 하나씩 볼 거야. 분배적 정의다라고 했던 거 우리 기억나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분배적 정의라고 하고 소득이나 기회나 지위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얼마나
나눠줘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쏠려서 가져가면 불공평해. 뭐 왜 우리는 안 줘?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 기준의 다양성, 무엇을 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나는 능력을, 나는 업적을, 나는 필요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회에서 또 그 사회를 또 좌지우지하는 정치 세력이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그게 좀 절대적인 대세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뭐 만족할 수도 있고 나 그래 내가 세금 그만큼 내도 돼. 나도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라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자, 능력이라고 했던 거 봅시다. 자, 능력. 개인이 지닌 잠재력, 재능 이거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았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더라. 자, 얘의 장점이 뭐라고 했더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이기 때문에 성취 동기를 높여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더라.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더라. 하지만 단점은 능력의 일부는 우연적 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이게 대표적으로 뭐라 했어? 태어났더니 아빠가 이재용이야. 이거라니까.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소외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야. 또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누구나 다 봤을 때 이건 능력이 있어, 이건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단점이다. 자, 두 번째,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라고 보면 분배 기준이 뭐라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해서 성취한 업적과 기여에 따라서 분배의 기준을 삼는 거. 타고난 신체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업적에서의 중요한 말은 기회의 평등이 먼저 실현돼야지만 그래 내가 동일한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인종, 가족, 계급, 종교, 나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자, 여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자, 장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 1, 2, 3번 여기 내용들은 우리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이야. 기억하지? 또 단점도 1번, 2번, 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다 읽어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읽어주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배 기준, 장점, 단점들을 교과서 내용을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배 기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다. 우리가 이 철학자 얘기는 선택 과목에서 지금 심도 깊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이 아래 1, 2, 3번보다도 또 조금 더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이제 구분했어.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1번에 표현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준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 준법 정신을 일반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것도 다른 한 파트로 특수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고 보는데 특수적 정의를 다시 세 개로 분류를 시킨다는 거야. 다시 세 개로 분류를 시켰어. 그래서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켰다. 자,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 이에 이빨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이가 고르지 못하면 너희들 철로를 쭉 깔아가지고 이를 똑바르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말해? 교정한다라고 하잖아. 이를 교정한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바로 잡는 것. 이걸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 잡는 것. 이거를 교정적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적 정의다라고 하는 건 같은 가치의 물건을
교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이 볼펜 줄게. 이 볼펜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거 저희 뭐 홍보물이라고 주는 그런 볼펜이야. 이거 내가 너 이 볼펜 줄 테니까 네 볼펜 나 하나 줘라라고 하면 그 볼펜 나랑 바꾸자라고 했을 때 볼펜이 만약 몽블랑이야. 라고 해봐. 몽블랑 볼펜 얘들 한 43만 원?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 길거리에서 그냥 나눠주는 볼펜과, 몽블랑이야. 라고 해서 내가 옆에, 이런 주머니나 이런 데 꽂고 다니는, 멋지게 꽂고 다니는 이제 그런 볼펜과 같이 똑같은 볼펜이니까 바꾸자! 라고 해서 이게 교환이 성립할 수 있을까? 너네 같으면 주겠어? 교환해 주겠어? 나는 아니, 안 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같은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가 같았을 때. 너도 똑같은 그냥 길거리에서 받은 볼펜, 나도 똑같은 길거리에서 받은 볼펜인데 색이 다르거나 디자인이 달라서 서로 가치가 비슷하니까 그래 바꿔 같이 쓰자 라고 했을 때가 교환할 수 있는, 이게 교환적 정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잖아. 분배적 정의. 자,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서야.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 등을 뭐 하는 거? 분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분배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개인의 능력, 사회에 공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바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는 평등한 기회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해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기회가 평등하다면 능력이나 업적 등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겠다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우리는 평등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절대적 배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 결과의 평등을 얘기했지.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봤어.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했더라. 그래서 필요한, 여기서 5사람이 한 가구야라고 하면 5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어 사는 사람 가구보다 5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어 사는 가구한테 더 많이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김치를 나눠 먹을 때도 그런 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또한 절차적 정의다라고 하는 건 분배의 기준보다는 분배의 절차를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등장한 견해로,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것. 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절차적 정의는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는 교정적, 교환적, 분배적 정의다라고 나눠진다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사례로 본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주제 5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도 2차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2차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 자, 플라톤의 말하는 이상 국가다라고 하면 플라톤은 탁월함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 탁월함. 근데 각자 탁월함을 하나씩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지혜냐, 그게 절제냐, 그게 용기냐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이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생산자가 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군인이 되고,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바름, 정의가 실현되더라. 그래서 이 정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지녀야 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플라톤이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란 타고난 능력을 개발해서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생산에 힘쓸 수 있어. 그래서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모여지냐면 생산자 계급이 되는 거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은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인 계급이 되고, 지혜의 미덕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서 통치자 계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또 이제 또 플라톤이 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 역할,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주어져서 지혜 있는 자는 통치자가, 절제 있는 자는 생산자가, 용기 있는 자는 군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라도 능력만 있다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신분이 세습되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요것도 X입니다. X.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키우는 활동, 대학 입시 전형과 능력, 업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학교 생활 기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는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과 성적과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인성 등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더라라고 하는 거. 야, 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비교과 활동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막 적혀져 있는 거잖아. 얘 막 발전하고 동아리는 이런 걸 했으며 봉사는 이런 걸 했으며 인성이 어떻고, 얘 능력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교과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업적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를 얘네가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 자,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 자, 특기자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 체육, 특정 분야의 탁월한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이거 능력에 따라서 배분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 학생, 지금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 결국은 입학사정관이 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과 업적,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주거지와 학교의 소재가 농어촌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을 걸, 출발선이 달라. 내가 강남에서 온갖 그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 안에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우선적인 혜택을 줘야 돼. 그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중 우수한 학생이야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거다. 자, 장애인 특별 전형이다 라고 하는 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이들에게도 출발선이 같게끔 기회의 평등을 좀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한 또 분배다라고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정시다라고 하는 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성적이잖아, 성적. 내가 좋은 업적을 내야지 성적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아이들은 나중에 나가서 훌륭한 무언가를 펼쳐낼 수 있을 거야. 능력이 있는 아이들일 거야.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일 거야. 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라? 얘는 어떻게 해라? 기억을 좀 우리가 하고 있어라. 자, 넘겨보시면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정의관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여기 지금 이념적 토대, 의미, 특징,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한 관점, 한계, 사상가. 자, 얘네들은 우리 했었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읽어봐야 돼. 반드시 꼭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3번 별표 쳐놨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가 있냐면 로버트 노직하고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두 분 다 유명하신 분인데 말이야. 둘 다 뭐라고 얘들아?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중요시 여겨.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로 국가에 의해 재분배하는 것을 반대. 자, 왜냐하면 국가가 복지를 이유로 개인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 그냥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자꾸 세금 걷어서 다른 사람한테 분배해 준다라고 하지 마. 그냥 우리 개인의 자유와 소유가 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노직의 입장이야. 자, 롤스는 제1원칙, 제2원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롤스의 제1원칙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돼.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 차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차등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해야 되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롤스한테도 되게 유명한 말이 있단 말이야.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합당할 당사자들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 자신의 신분, 지위, 재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상태를 설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야, 서로 자신의 신분이 뭘지, 지위가 뭘지, 능력이 뭘지, 재산이 뭘지 몰라. 다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 이거를 무지의 베일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초적인 입장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에 쌓인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 내가 만약에 최소 수혜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나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럼 나한테 유리하게끔 그 모든 정의의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파이 내지는 뭐 파이가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러면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몇 사람이 이걸 파이를 나누어 먹을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얘를 나누겠지. 한 사람이 얘를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정하게 나눈다라고 쳐. 그리고 이 나누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고르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은 가장 공평하게 나누려고 할 것이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니까 제일 불만이 없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그게 바로 이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 쌓일 사람들은 내가 최소 수혜자의 위치에 놓일 수가 있잖아.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자루를 쥐고 얘를 잘랐어. 라고 하면 내가 잘라서 내가 제일 먼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커다랗게 막 이렇게 해놓고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야, 나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자르고 내가 제일 먼저 선택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잖아. 갈 수밖에
가져가겠지,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르는 사람과 가져가는 사람의 순서를 좀 정확하게 정한다면, 제일 힘이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고르게끔 해준다면이겠지. 그러면 자르는 사람이 가장 공평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거야.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에 쌓인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래서 제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돼. 자, 두 번째, 제2원칙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되더라. 그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소수혜자,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선택하는 자, 요거 선택하는 사람 말하는 거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되고,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한 사람이 바로 롤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노직은 어떠냐라고 보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봤다. 그래서 기존의 정의론의 재분배 문제에 집중했던 거랑은 달리 소유 권리의 문제에 주목한 게 바로 노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직은 제1, 제2, 제3의 원칙을 표현을 했는데, 자,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이다.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상물에서 자신의 노동을 가해서 사유재산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하다. 내가 나무에서 사과나무 이런 거 있잖아. 사과나무에서, 근데 이 사과나무는 누구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아. 따면 내 거야. 그럼 정당한 노동에 의해서 이 사과를 내가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이 사과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았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초 취득하는 거잖아. 이 상태는, 이게 사유재산 되는 거, 소유 상태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제2 원칙은 정당한 양도의 원칙이야. 자, 교환이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상태는 또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교환,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대1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값어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하는 거, 내가 내 자식한테 증여하고 상속하는 거인데 적당한 정해놓은 그 세금이나 이런 것이 다, 규칙이나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속임수 없이 그것을 이제 증여하고 상속했다라고 하면 그거 정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3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시정 원칙인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라. 만약에 아까 전에 취득과 양도 이런 걸 잘못했을 때,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잡아. 시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시정, 그거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노직은 소유의 권리의 문제에 주목해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구나. 롤스랑은 좀 어떻구나?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하지만 둘 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부적 능력에 대한 가상 대화가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읽지는 않을게. 잘 한번 읽어보고, 롤스와 로직의 지금 여기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네모칸에 있는 것들 제가 다 채워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 자, 그게 롤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노직은 똑같이 아까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권리, 아까 소유라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긴다 했었잖아. 그치? 소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 아, 자유를 중요시 여겼구나. 자, 차이점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했었어? 앞부분에서. 사회적 약자. 뭐라 했어? 지금 최소수혜자. 그치? 최소수혜자. 한테 최대 이익이 분배가 되게끔.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를 위해서 국가 재분배 정책이 어떻게 하다?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야. 국가가 좀 재분배 좀 해줘야 돼라고 하는 거. 하지만 노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재분배라는 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차, 사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만, 그러니까 최소 국가가 정의로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의미, 특징,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한 관점, 한계, 또 사상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잘 좀 정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랑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우리가 비교했던 거.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교해 놓은 게 뭐 어떤 게 있었던 거 기억나니? 웹툰. 그치? 웹툰 규제 있었었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주의적 정의관으로 또 뭐가 있었더라? 부유세.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더라?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투표제였나? 그렇지. 의무투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요런 이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얘를 잘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금 비교할 거야 라고 해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제 네모 안에 들어있는 말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 그렇지. 개인과 사회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개인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롤스와 노직이 있더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대한민국에서 죽을 것이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사회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 이게 되는 거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서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더라. 대표적인 학자는 맥킨타이어랑 왈처.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는 당연히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집단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고? 조화 이루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자, 여기도 이제 문제들이 있고, 문제들은 어려울 게 없어. 자, 드디어 주제 4로 또 벌써 주제 4로 왔어, 얘들아. 주제 4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 자, 이게 뭐더라? 부와 권력과 명예,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이 뭐 됐다고? 서열화. 쭉 1등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이것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라고 했고, 얘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니?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어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경우에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회 통합,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저해되더라.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니까. 신분제 아니야. 근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 어떻게 된다고? 양극단, 상층과 하층의 양극단. 어디로? 중간 계층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경제적 격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거, 여가, 의료 등 다양한 격차로 이루어져서 능력, 업적, 사회 이동을 막아서 이게 문제다 이거였잖아.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 사회 발전의 동력이 줄어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고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게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약자는 이런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얘네들이 성별이나 출신 지역 장애 선입견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더라 라고 했던 거. 자, 공간 불평등 기억나지? 자, 내가 대치동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
공간 불평등. 자, 이 공간 불평등은 우리나라 1900 언제부터라고 했어? 1960년,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찍어서 경제 발전 시켰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거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 이게 바로 공간 불평등이고, 왜 그러냐고, 원인이 뭐냐고, 원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그치? 우리나라 경제 발전해야 돼. 이때. 자, 막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다 한꺼번에 잘 살게 하긴 힘드니까 찍어서 발전시키자. 그래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투자가 모되면서 집중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했더라. 그러니까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여기는 유입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돼서 경제가 침체되더라. 이게 바로 발생 원인이야. 자, 그럼 문제점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공간 불평등이 그냥 공간 불평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문화, 의료 등 세와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통합,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저해하더라. 또,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면, 자, 이게 두 번째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더라. 편중적으로 한쪽만, 한 지역에만, 어디만? 수도권에만, 뭐 도시에만 너무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다 전반적으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 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야 라고 보는 거다. 자, 다양한 공간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수도권, 비수도권, 또 도시, 촌락 지역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거 읽어봐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유리천장과 유리천장 지수라는 거 하는 거, 이 부분은 주제 5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얘는 한번 읽어는 봐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유리천장이다 라고 하는 건 여성과 소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깨트릴 수 없는 머리 위의 장벽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리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지? 자,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5는 2차 시험 범위예요. 2차. 우리 2차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면 될 것이고, 자, 지나가면 될 것이고, 시험 문제. 어디 보자. 요거는 시험 문제 지나가면 되고, 여기도 아니고요. 자, 어디 보자. 네. 4번, 5번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3번, 4번 제외시키시면, 된 거예요. 얘들아, 프린트는 그래도 선생님이 읽어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X치고 이건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고, 어렵지는 않아. 내용이 말했지만 그렇게 막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얘들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